네, 안녕하십니까. 아이스하키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이제 JT 밀러 선수의 트레이드가 이제 가장 컸었는데, 소소한 트레이드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브랜든 사드, 세인트루이스에서 윙어로 뛰던 선수가 베가스로 이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랜룬드 선수가 산호세에서 달라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JT 밀러 선수가 트레이드 되면서 받았던 1라운드 픽을 사용해서 이제 피츠버그에서 패터슨 선수, 마르크스 패터슨 수비수를 밴쿠버에서 이제 이적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트레이드 루머들이 많이 있는데, 위에서 말한 것들 JT 밀러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커뮤니티 채널에도 올렸습니다만은 대부분 내용들이 이제 제가 최근에 발견했던 미디시즈 에디션 플레이어 카드에 이제 선수들에 대한 스카우팅 리포트와 함께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실 분들은 한번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든 사드 선수는 굉장히 이제 유니크한 상황으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일단 올해 연봉이 세인트루이스에서 이제 OM,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0억 이상, 60억, 이 정도가 되는 선수인데, 지금까지 한 거 말고 나머지 남은 시즌에 대한 계약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상호 협의 안에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받아야 되는 연봉의 거의 10억, 20억을 포기하고 베가스랑 1.5M 정도 되는 계약으로 이제 새롭게 계약을 하면서 이제 베가스의 뎁스를 채워들어 갔습니다. 브랜든 사드 선수 같은 경우는 밑에 그래프도 나오지만 사실 원툴이에요. 수비보다는 포인트형 선수고, 사실 포인트로 뭔가 해결이 생산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그래프에서도 뭐 퍽 포지션이나 수비 쪽에서 커버를 해준다거나 이런 게 거의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에서 굉장히 좀 힘든 올 시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올 시즌에 43경기에서 7골에 9개 어시스트밖에 못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시즌만으로도 2번 아니면 3번 라인에서 어느 정도는 해주던 게 지금 포인트가 급감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그래서 세인트루이스에서 거의 내보내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결국엔 본인이 이러면은 나는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FA로 베가스랑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호세에서 그랜룬드 선수가 이적을 했습니다. 여러 팀 이적설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미네소타 이적설도 있었어요. 왜냐면 데뷔를 미네소타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네소타는 지금 탑라인 부상이 계속 나오고, 지금 카프리조브 선수도 부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경기를 많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워낙 이제 뎁스가 약하다 보니까 그랜룬드 선수를 영입하자라는 루머가 많았는데, 오히려 댈러스에서 그랜룬드 선수를 산호세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공격 하나만큼은 지금 나이가 32살이라고 나오지만, 공격만큼은 입증이 지금도 돼 있는 선수입니다. 우리 이제 산호세라는 팀의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43경기에서 46포인트라는 거는 굉장히 순도 높은 포인트 생산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이제 피츠버그에서 이제 한번 렌탈로 데려왔다가 잘 못하고, 거의 뭐 내시빌에서도 거의 미들 식스급으로 밀려났다가 결국에 이제 산호세로 들어가서, 산호세에서는 탑라인 센터로 활약을 하고 있는 그랜룰 선수고요. 지난 시즌에 69경기에서 60포인트, 올 시즌도 아까 말한 대로 52경기에서 45포인트, 댈러스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1포인트를 이미 어시스트를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댈러스가 그러면 왜 영입을 했느냐? 어, 타일러 세긴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많이 오래 빠져 있는 상황에서, 세긴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시즌 아웃급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귀가 쉽지 않다 올 시즌 내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그 세긴 선수가 9M 정도 되는데 이미 캡이 그냥 붕 떠버린 거거든요. 이러면은 댈러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식으로 좀 렌탈 선수를 데려올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뭐 엄청난 선수를 데려오기는 좀 부담이 되겠죠. 왜냐면은 막 픽이랑 여러 가지를 퍼줘야 되니까. 하지만 그랜룬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5M 정도 되는 가격,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산호세에서 그 안 좋은 팀에서도 이만큼 생산력을 뽐내고 있는데, 댈러스에 간다면은 파워플레이 탑 유닛
두 번째 유닛에서 충분히 쓸 수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2번 탑라인, 1번 라인에서도 뛸 수가 있습니다. 윙어로도 쓸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댈러스 입장에서는 타일러 세긴의 그 공백을 그랜룬드라는 어떻게 보면 검증돼 있는 베테랑을 영입하면서 그 자리를 이제 좀 대체하려는 영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밴쿠버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밴쿠버 얘기만 하기에는 좀 그래서,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JT 밀러 선수가 빠진 자리에 필립 힐 선수가 채웠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신 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힐 선수가 어쨌든 포인트를 정립하기는 했고요. 다만 이제 해결사, JT 밀러 선수만큼의 해결사는 아니거든요. 제가 보는 힐 선수는 한 뭐 맥스로 보면은 한 50, 60포인트 정도의 2번 라인 센터. 근데 JT 밀러 선수는 탑라인 센터거든요. 90포인트, 100포인트를 할 수 있는 선수. 그래서 어쨌든 경기를 보다 보니까 확실히 뭐 퍽을 많이 가져가고, 샷을 많이 날리고, 이 찬스를 많이 만들고, 이거는 됐는데, 뭔가 좀 결정을 내주는 장면이 밴쿠버가 오늘 경기에서는 없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또 이제 퀸 휴즈 선수가 갑자기 부상으로 빠지면서, 설마 트레이드는 아니겠죠. 갑자기 빠졌는데, 부상으로 약간 컨디션 난조로 빠지면서 라인업에서 빠지니까, 뭐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만은 콜로라도의 마카리 선수가 빠지는 임팩트보다 이 밴쿠버의 퀸 휴즈 선수가 빠지면 진짜 게임이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콜로라도는 그래도 뭐 맥키넌이라도 있고 이러니까. 이 밴쿠버에서는 퀸 휴즈는 절대적인 선수인데 확실히 뭔가 뒤에서 만들어주는 플레이가 좀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자리에 이제 마커스 패터슨 선수가 아마 탑4 디펜스맨, 왼쪽 디펜스맨으로 활약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 경기 뛰었고요. 많은 팀들이 마르커스 패터슨 선수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공격형 수비수고요. 다만 약간 보조하는 그런 공격형 수비수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지만 뭔가 득점을 많이 하거나 어시스트를 많이 쌓는 이제 포인트형 공격형 수비수는 아니에요. 다만 공격존에 들어갔을 때 펑 무빙을 좀 부드럽게 해주면서 우리 팀의 공격권을 좀 많이 이어가게끔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트레이드 시장에서 수비수 중에 최고였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팀들이 약간 탑4, 그러니까 뭐 몸빵 이런 수비수들은 뭐 있지만 펑 무빙이 제대로 검증되어 있는 이런 수비수도 필요한 팀이 있거든요. 몸빵으로만 해결할 순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패터슨 선수의 주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난 시즌도 나쁘지 않았고 올 시즌도 47경기에서 뭐 20포인트 안 되게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피츠버그에서는 파워플레이를 안 뛰었거든요. 에릭 칼슨도 있고 크리스 르탕 선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패터슨 선수는 포인트형 수비수는 아니지만 공격존에서 뭔가 좀 부드럽게 우리 팀 공격을 이어가게끔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다. 그 부분만큼은. 다만 이제 수비가 약한데 이거는 뭐 어떻게 뭐 해결을 해야 될지 밴쿠버에서 그냥 감독이 이제 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퀸 휴즈 선수, 그 다음에 흐로넥, 그 다음에 패터슨, 이렇게 펑무빙이 될 수 있는 블루 라이너를 밴쿠버는 영입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 봤거든요. 근데 별 임팩트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뭐 JT 밀러 선수는 가자마자 뭐 레인저스를 이끌고 있던데, 패터슨 선수는 오늘 경기 보니까 첫 경기지만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아이스타임은 많이 가져갔어요. 아까 말한 대로 킹유즈 선수가 빠져있는 상황이어서 25분을 뛰었습니다. 그 전에 피츠버그에서 22분, 20분 뭐 이렇게 뛰었었는데, 근데 이제 뭐 마이너스 1도 찍었고요. 뭐 포인트도 없고요. 아직까지 뭐 한 경기입니다만은 크게 팀에 바로 녹아든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밴쿠버는 어쨌든 JT 밀러 선수가 빠진 부분, 이게 조금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드라마가 있었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되었지만. 자, 이러면서 좀 이제 탑 트레이드 매물들, 란타넨, 뭐 JT 밀러 이런 선수들이 슬슬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 티어들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랜룬드 이런 선수 빠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브랜든 사드 선수도 원래 트레이드를 하려고 했는데 캡이 너무 비싸니까 지금의 폼에 비해서 트레이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냥 계약 파기를 하고 다른 팀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그 밑에 티어급 탑 레벨이 아닌 2번, 3번 라인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선수들이 슬슬 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2월이 지나고 3월 가까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매물이 없는, 그래서 각 팀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막바지가 되면은 이제 3번, 4번 라인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유형의 약간 피지컬 파워 하키를 보여줄 수 있는 이제 뎁스용 3번, 4번 라인 선수들도 분명히 트레이드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레이드 재밌어요.